네, 입센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왜요? 대통령실 관련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저 야당인데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시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 설명 말씀 좀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네. 일단 지금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비서관들이 줄줄이 뭐 사퇴 내지 뭐 면직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감찰이면 공직기강 쪽에서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내부 감찰, 공직기관. 내부 감찰. 그러니까 네. 내부 감찰은 어떤 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대대적인 거는 뭐 아주 이례적이고요. 되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비위 사실이 뭐 단초가 드러났을 때, 예, 비위 사실이 그러니까 좀 포착이 됐을 때입니다. 예, 뭐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단초가 드러났을 때, 예, 그럴 때 하죠. 개별적으로. 그러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는 감찰 대상입니까? 직무 감찰을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뭐 인사 쪽에서 평가를 할 일이지. 예. 뭐 비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대적 근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대적 감찰 그게 정말 감찰이라면 대대적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비위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적 구성이 말하자면은 정말 에이스들로 짜여진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 인사의 입김에 의해서 뭐 이른바 윤핵관 라인 뭐 속관액 이런 예, 언론 보도가 있던데. 백설기에 그 팥이 꽂혀 있듯이 예, 점점이 박혀 있어서 그게 일체감을 줘야 한다. 또 외부로 내부 정보가 유출이 되고 혹은 자기를 거기다 꽂아놓은 쪽에다가 동시에 보고한다. 뭐 이런 등등의 우려가 있어서 예, 그 전체가 좀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지금 들여다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뭐 그런 거는 당연히 감찰을 하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무 1 비서관, 2 비서관 모두 뭐 그러니까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사유가 비위와 연관됐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럼 근데 어떻게 이제 비서관 정도쯤 되면은 행정관은 모르겠는데 비서관 정도쯤 되면 그 직을 그만두면서 비위와 연관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 예,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좋게 포장해서 나가는 것이 뭐 좋죠 서로한테.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면 정무 1, 2 비서관 또한 어떤 비위와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는 없죠. 거다. 예. 없다. 그러면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어떤 대통령실 인적 개편의 일환이라면 네. 수석을 보통 교체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비서관 교체가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상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접근법은 정반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그러니까 하세요? 수석부터 바꾸고 그래서 이제 수석이 자기하고 일하기 편한 사람들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일상 뭐 통상적인 건데 네. 지금 아마 대통령실 혹은 윤 대통령의 평가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수석이 인선에 자기 수석실 인선에 초기부터 관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장악력 이 떨어져 가지고 관리나 단속이 쉽지 않다. 그 결과 뭐 내부 정보도 좀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행정관들 뭐 또 라인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번에 쏟아내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늘공들이 좀 남겠죠. 쏟아내고 이번에는 뭐 당신들 주도로 팀을 꾸려라.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일을 해봐라. 라고 시간을 좀 준 걸로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한 연말 정도까지지 않느냐. 그럼 당신들이 한번 해라 버는 게 그
대상이 수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네. 아, 수석들에게. 아, 그러니까 아, 이때까지는 조금 따로 놀았으니까 아. 이제는 저 문제되는 사람들 쏟아냈으니까 거기다가 당신이 주도해서 팀워크를 당신이 예, 짜가지고 사람을 꾸려라. 한번 해봐라. 꾸려서 한번 해봐라. 음. 이때까지는 오케이. 뭐 겉돌았다 치자. 예. 그런 의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외부 실세가 자기 사람을 막 곳곳에 박아놔 가지고 실장이나 수석이 뭐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고 그립을 가지고 끌고 가기가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외부 실세라면 이제 윤핵관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 윤핵관 음. 그리고 뭐 딴 사람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주로 윤핵관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언론지상에 뭐 공개적으로 거명됐던 몇몇 윤핵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지금 힘을 잃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윤핵관 라인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일단 지금 그 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안테나가 다 뽑히는 거죠. 뭐 힘이란 거는 정보에서 비롯되는 면이 많으니까 일단 그런 점에서 일단 저 좀 힘이 빠지고 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큰 데미지로 올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장제원 의원도 어저께 이선 후퇴를 먼저 얘기했고 네. 또 권성동 대표도 비대위 꾸려지면은 뭐 거치 결정하겠다. 그것도 뭐 같은 맥락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언론은 검핵관들에 의해서 윤핵관들이 속간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던데. 네. 그러면 근데 지금 그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수석들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면 검핵관들은 말 그대로 속가내는 작업에만 작업을 하고 다시 뒤로 빠지는 겁니까? 대통령실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검핵관들은 제가 뭐 이 시선 집중에 5월 달에 그 초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 인사비서관 뭐 총무비서관 뭐 부속실장 등등까지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이 있었던 자리를 정확히 차지하고 있다. 문고리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인사감찰 라인도 장악을 했다. 인사감찰란이 다 검찰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문고리와 인사감찰 등 완전 핵심 라인을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권한은 내가 수석이다, 내가 실장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의 거리에 있는 건데 가장 가까운 곳에 또 가장 노루목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애초부터 윤핵관 라인과 검찰 라인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검핵관이 더 셌다. 아유 뭐 문고리인데요. 어. 그리고 인사감찰인데요. 그러면 그건 애당초 게임이 안 됐다. 네. 음.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됐고. 그럼 오히려 힘의 쏠림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나마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검핵관과 뭐 비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뭐 조금 위세를 부렸던 그런 쪽이 지금 다 뽑혀 나가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뽑혀 나가는 자리를 아마 주로 이제 늘공이나 혹은 좀 반듯한 사람들이 이제 채우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검핵관에 감히 대항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총평 삼아서 지금까지 대통령 보좌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그 정무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다들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비위는 논외로 별개로 치고 요것만 놓고 본다면 지금 비서관들을 속아내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뭐 요런 쪽 손을 안 대고 있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실장이나 수석급이 처음부터 팀을 자기가 직접 꾸리지 못했다. 그 이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준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전직 또 공직기관 비서관께 따로 여쭙게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의 그 귀금속 문제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한테 설명한 걸 보면 몰라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네.
이게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윤리법을 떠나가지고 네.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서 싼 뭐 여러 가지 뭐 의혹 억측 뭐 구설 등을 감안한다면 또 지금의 저조한 국정 지도를 감안한다면은 그 지인이 누구냐 그리고 대가 관계는 있었냐 말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죠. 그래야 활로가 조금 튈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부속실 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제2부속실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부속실이 그래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황일 건데 부속실이 벌써부터 단단한 성역이 됐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감히 묻지를 못한다. 묻지를 못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일부 초청자도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결국 또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감히 묻지를 못한다. 청와대에서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예, 문고리로 뭐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아예 그러니까 접근조차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전혀 저 외부 행사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해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게 전혀 먹히지 않고 있죠. 아니 그러면 너무 대조적인 게 내부 감찰은 저렇게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정수행 지지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대로 반영되고 예. 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이번엔 우리 그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당 이야기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새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네. 선출된 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몇 가지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대표로서 행보를 좀 일단 먼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 뭐 사나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총평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역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중도, 실용, 민생 저번에 그 말씀하셨죠. 예. 뭐 그쪽으로 가야 된다. 또 그쪽에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쪽으로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로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행동은 그 뭐 당사 내에 당원존을 설치한다. 아, 예, 그 얘기 전자당원증을 만들고 뭐 당직자의 연락처를 공개하겠다. 이게 뭐냐면 청원 게시판에 그 개딸들이 이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딸 청원 들어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민생인데 행동은 강성당원들 쪽으로 가는 거죠. 사실 뭐 저는 민생으로 가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 강성당원들, 개딸들 그쪽에 길을 살려주는 쪽으로 지금 계속 동시에 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나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하냐? 네. 특검법이나 탄핵이란 거는 말하자면 최강수, 초강수 극약 처방에 해당되는 거죠. 예. 또 그 반작용 또 실제 큽니다. 무기로 말하면 핵무기에 핵무기?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함부로 핵 버튼 눌러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계속 뭐 우리는 핵 버튼 누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표는 민생을 얘기하고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강성 발언 뭐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성당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식으로 득표 전략을 삼아왔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뭐 자기 개인 인지도 높아지고 또 뭐 당원들의 지지가 올라가고 그거 만끽하는 건 좋은데 당이
특히 지도부가 전혀 이론 없이 원보이스로만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당원을 강성 당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나 무당층 혹은 뭐 나머지 국민들은 우리 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쉽게 말하면 그 비유적으로 배드캅이 있으면 국캅도 있고 여기서 역할 분담 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원보이스죠. 이러다가 전 뭐 해군을 나왔습니다마는 견시라고 이제 그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그걸 미리 보잖아요. 레이더로도 못 믿으니까 그거 없이 그냥 가다가 폭포로 떨어질 거 아닌가 조금 걱정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 네.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자꾸 선을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땅히 지켜야 될 톤과 매너가 있는 거죠. 답변 태도나 뭐 이런 거 갖고. 예, 도리가 있는 거고, 예, 톤과 매너가 있는 건데. 그분도 그러면 지지층을 그 의식해서 좀 세게 나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스스로 업이 좀 된 것도 있고. 업이 됐다. 예, 레드라인을 막 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을 불문하고 강호의 도의가 무너져 가지고요. 강호의 도. 예, 참 강호의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단어입니다. 네. 그거 얘기하면 좀 한심한 사람 비슷하게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